지금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최고 방송국의 20년차 유명 뉴스 앵커가 생방송 도중 갑작스런 돌발 발언을 터뜨린 건데요. 생방송 도중 한국 여행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단 한마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생방송 사고 이후 그의 영상은 SNS와 포털 사이트, 미디어 전역으로 퍼졌고 중국 전역을 충격과 분노 그리고 눈물바다로 몰아넣었습니다. 7일 동안 그가 만난 한국은 뉴스에서 본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에서 모든 걸 폭로하고 맙니다. 지금부터 그가 겪은 7일간의 한국, 그리고 중국 전체를 뒤흔든 충격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무비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방금 중국 전역을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20년간 중국 베이징에서 앵커로 일해온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인터넷과 SNS에선 매일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웨이보에는 한국 가지 마라 위험하다는 글들이 수십만 개씩 올라왔죠.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 길을 헤맬 때마다 일어난 일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20년 기자 경력을 걸고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충격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거든요. 저는 장하오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20년째 뉴스 앵커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7시 1,000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하는 게 제 일이죠. 그런 제가 최근 몇 달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하나의 의문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인터넷과 SNS마다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한다. 한국 여행은 위험하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웨이보 댓글들을 보면 정말 섬뜩했습니다. 한국 가면 차별당해요. 중국인이라고 무시당했어요. 식당에서 쫓겨났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올라왔거든요. 저도 처음엔 믿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할 리 없잖아요. 하지만 기자로서 저는 늘 의심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진짜 모든 한국인이 그럴까? 20년간 뉴스를 해오면서 배운 게 있어요. 진실은 현장에 있다는 거였어요. 책상에 앉아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실 말이죠. 어느 날 오후 후배 기자 리펑이 제 사무실로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선배, 한국 출장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요즘 반한 감정이 너무 심해져서.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인터넷 기사들 보세요. 리펑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엔 자극적인 제목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인 폭행 사건 발생. 한국 식당, 중국인 입장 거부. 한국인들의 반중 시위 격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론이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었거든요. 리펑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갑자기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 리펑아, 우리는 기자야. 소문이 아니라 사실을 봐야 해. 하지만 선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기사를 쓸 수 있겠어? 그게 우리 직업 아니야? 리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리펑은 7일간의 서울 자유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관광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찾는 게 목적이었죠. 정부 출장이 아닌 개인 여행으로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출발 전날 밤 리펑이 다시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배, 정말 괜찮을까요? 인터넷 댓글들을 다 정리해봤는데. 또 그 댓글 이야기야? 보세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택시를 못 잡았대요. 중국인이라고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파일을 받아 들춰봤어요.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리펑아, 이 사람들이 정말 한국에 가봤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 사진이 하나도 없어.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도 없고.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긴 해요. 댓글보다 현실이 더 정확해. 내일 출발하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혹시 정말 위험한 건 아닐까? 20년 기자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예상과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일단 공항 자체가 깜짝 놀랄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이렇게 빠를 줄이야. 베이징 공항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어 안내방송이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거든요. 마치 중국어가 공식 언어인 것처럼 말이에요. 어디로 가시나요? 갑자기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공항 직원이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툰 중국어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중국인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표정에는 전혀 불쾌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도와주려는 마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서울역이요. 아, 공항철도 타시면 돼요. 저쪽으로 가세요. 직접 손으로 방향을 가리켜주며 설명까지 해줬죠. 심지어 지도까지 그려주면서요. 리펑이 제게 속삭였어요. 선배, 생각보다 친절하네요. 인터넷에서 본 것과 완전 달라요. 아직 공항이야. 시내는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공항 직원들의 태도, 다른 승객들의 표정. 적대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주위를 관찰했습니다. 깔끔한 시설, 정확한 운행 시간, 조용한 분위기.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승객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어로 대화하는 걸 듣고도 아무도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할머니는 저희에게 웃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리펑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 분위기가 예상과 너무 달라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을 때였어요. 이때부터 진짜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니하오. 택시기사가 먼저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반가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어 잘 못해요. 제가 어색한 한국어로 말하자 기사님이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디 가요? 그러고는 바로 번역 앱을 켰어요.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전혀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호텔 주소를 보여주자 기사님이 말했어요. 아, 명동 근처네요. 좋은 곳이에요. 쇼핑하기 좋아요. 호텔까지 가는 길에 택시기사는 계속 이야기를 걸었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어느 도시요? 베이징이요. 와, 베이징. 좋은 도시죠.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정말 컸어요. 한국도 처음 와봐요. 그럼 여행 재밌게 하세요. 한국 음식도 많이 드시고 좋은 추억 만드세요. 리펑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선배, 이분만 특별히 친절한 게 아닐까요? 글쎄, 계속 지켜보자. 하지만 이미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한 명의 친절함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분위기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도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걷고 교통 질서도 잘 지키고 도로도 깨끗하고 모든 게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던 그 한국일까? 리펑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저는 첫날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게 예상과 달랐어요. 하지만 아직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돌아다녀 보자. 둘째 날 오후 명동의 한 카페에서 여행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카페도 놀라웠습니다. 직원이 저희가 중국인인 걸 알고도 전혀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메뉴를 중국어로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 인기 많아요. 한국 사람들 많이 마셔요. 감사합니다. 테이블에 앉아 지도를 펼쳐놓고 내일 갈 곳들을 표시했어요.
경복궁, 북촌안 옥마을, 동대문. 계획만 세워도 설렜습니다. 리펑이 말했어요. 선배, 지금까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 댓글들이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이틀밖에 안 됐어. 좀 더 지켜보자. 그런데 카페를 나온 지 30분 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실 패닉 상태였어요. 지갑이 없었거든요. 리펑아, 내 지갑 봤어? 아까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놓으셨잖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갑 안엔 여권, 신용카드, 현금이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한국 돈으로 50만 원, 중국 돈으로 1000위안도 있었어요. 다시 가봐야겠어.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30분이나 지났는데 누가 그대로 놔뒀겠어요? 더군다나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이라면 더더욱이요. 리펑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선배, 혹시 정말 잃어버린 건 아니겠죠? 누군가 일부러.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일단 가보자. 카페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게 인터넷에서 말하던 그런 일의 시작일까? 중국인이라고 일부러 지갑을 숨긴 건 아닐까?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지갑, 잃어버렸어요. 말하면서도 떨렸어요. 혹시 모르는 척하거나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찾으러 오실 줄 알았어요. 여기 그대로 있어요. 직원이 카운터 뒤에서 제 지갑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손대지 않은 채로요. 손님이 나가신 후에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카운터에 잘 보관해뒀어요. 저는 지갑을 받아들고 황급히 열어봤습니다. 현금도 카드도 여권도 모두 그대로였어요. 한 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여행 재밌게 하세요. 직원의 자연스러운 미소를 보며 저는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리펑이 중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중국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아니, 어느 나라라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들이 얼마나 편향된 것인지도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지갑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30분 만에 찾았다. 아무것도 빠지지 않은 채로. 카페 직원의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다. 연기가 아니었다. 이런 일이 우연일까? 사흘째 되던 날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한강공원에서 본 풍경도 놀라웠습니다.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친구들이 치킨을 먹으며 수다 떨고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누구도 저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짐을 정리하다가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또야? 또 잃어버렸어? 리펑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택시에 두고 온 것 같아. 아까 사진 찍느라 핸드폰을 많이 꺼냈었는데. 하지만 택시 번호도 기억 안 나고 기사님 연락처도 없고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경찰서에 가봐야겠어.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일로 경찰서에 가면 귀찮아하거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보고도 전혀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왔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이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택시 회사에 연락해 볼게요. 시간은 언제쯤이고 어디서 탔어요? 기사님 특징 기억나시나요? 자세한 정보를 물으면서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중년 남성분이시고 안경 쓰셨다고 하셨죠? 한강공원에서 명동 쪽으로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파출소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혹시 핸드폰 찾는 중국분 계세요? 바로 아까 그 택시기사님이었습니다. 기사님 손에는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어요. 뒷좌석에서 발견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직접 가져다 드리려고 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택시기사가 본인 시간을 내서 직접 파출소까지 가져다 준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괜찮아요. 여행 잘하시고 한국 좋은 기억 가져가세요. 경찰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걱정 마세요. 택시기사님들 대부분 정직하세요. 리펑과 저는 서로 바라봤어요. 말없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이야기와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걸. 파출소를 나오며 리펑이 말했어요. 선배, 이제 확신해요. 인터넷 댓글들은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극소수의 사례를 과장한 거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틀 연속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이건 분명 이 나라의 문화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고깃집에 처음 가봤어요. 사실 조금 망설였어요. 혹시 중국인이라고 차별받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궁금했어요. 진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2명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처음 오신 건가요? 정말 친절했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반찬이 쫙 깔렸어요. 김치, 나물, 콩나물, 오이무침. 이런 게 다 무료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거 다 공짜예요? 네, 맞아요.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리필도 무료고요. 고기를 주문하자 직원이 직접 와서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이시죠? 이렇게 드시면 돼요. 쌈 싸는 법부터 먹는 순서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정말 세심했어요. 이렇게 상추에 고기 올리고 된장 조금 발라서 드세요.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어요. 리펑이 물었어요. 우리 테이블만 이렇게 챙겨주시는 건가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손님들께 이렇게 해드려요. 이게 한국의 평범한 서비스예요.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모든 테이블에서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었어요. 특별 대우가 아니라 기본 서비스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다른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저희가 중국어로 대화하는 걸 들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옆 테이블 아저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고기 맛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한국 와서 고기 꼭 먹어야 해요. 또 오세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리펑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야. 문화야. 손님을 대하는 문화가 다른 거야. 정말 그래요. 중국 식당에서도 이 정도 서비스는 받기 어려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물을 사려고 했는데 점원이 저희가 외국인인 걸 알고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이거 인기 많아요. 한국 사람들 많이 마셔요. 계산할 때도 천천히 가격을 알려주고 영수증과 함께 작은 종이까지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한글과 중국어로 쓰인 감사 인사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3일 동안 겪은 일들을 정리해보니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들과 현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넷째 날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KBS 출신 다큐멘터리 PD 송민재 씨를 만난 거예요. 사실 이 만남은 계획에 없었어요.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쳤는데 저희가 중국 기자라는 걸 알고 대화를 나누게 됐거든요. 같은 방송인으로서 정말 궁금한 게 많았어요. 한국에서도 반중 감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송민재 PD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디어에서 과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부의 목소리가 전체인 것처럼 보이죠. 그럼 시민들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개인적으로는 차별하지 않아요. 정치와 사람은 다르게 봐요. 특히 여행 온 분들에게는 더욱 친절하죠. 그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방송인들도 책임이 있어요. 자극적인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지 못했죠.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듣게 될 줄 몰랐어요. 자신의 잘못까지 인정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다른가요? 그럼요.
우리는 국적보다 사람을 봐요. 장하오 씨 같은 분이 와서 진짜 한국을 경험해 주시는 게 정말 고마워요. 제가 경험한 한국과 인터넷에서 보는 한국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은 극단적인 의견들만 모이거든요. 조용히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뉴스가 안 되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뉴스는 자극적인 것만 다루죠. 평범한 친절함은 기사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한국인들의 마음을, 그리고 미디어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을 만들어내는지도 말이에요. 송민재 PD와 헤어지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경험을 꼭 중국에 전해야겠다고. 5째 날부터는 좀 더 다양한 곳을 다녀봤어요. 지하철을 타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노약자석이 따로 있고 임산부를 위한 배려도 있고 시민의식이 정말 높았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였어요. 한 대학생이 저희를 보더니 먼저 다가왔어요. 혹시 길 찾으세요? 도와드릴까요? 경복궁 가려고 해요. 아, 3호선으로 갈아타시면 돼요. 제가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요. 정말 자연스럽게 도와줬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했거든요. 경복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여러 장 찍어주고 더 좋은 배경을 추천해주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찍으면 더 예뻐요. 이 각도로 찍어드릴게요. 쇼핑할 때도 놀라웠어요. 동대문에서 옷을 사는데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이거 중국에서도 인기 많아요. 품질 좋아요. 가격도 바가지 씌우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책정돼 있었어요. 심지어 할인까지 해주면서요. 중국에서 오셨으니까 조금 깎아드릴게요. 좋은 기억 가져가세요. 마지막 날 밤 남산타워에 올라가기로 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사님이 저희를 보더니 말했어요. 관광객이시죠? 남산타워 가시나요? 네, 맞아요. 이번 정류장에서 내리시고 케이블카 타세요. 버스보다 더 편하고 경치도 좋아요. 친절하게 길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케이블카 표 사는 곳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기사님이 작은 사탕 봉지를 건넸습니다. 서울 구경 잘하세요. 또 오세요. 리펑과 저는 정말 놀랐어요. 낯선 관광객에게 사탕까지 챙겨주다니.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요?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그 불빛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선배,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다 뭐였을까요? 진실은 직접 만나야 보이는 거야, 리펑아.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조용히 걸었어요. 말없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는 걸. 마지막으로 편의점에서 물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점원이 영수증과 함께 또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셨나요? 네,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한국이 좋다고 중국 친구들한테도 말해주세요. 한글과 중국어로 쓰인 감사 인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따뜻했어요. 중국으로 돌아온 저는 생방송 뉴스에서 이 경험을 나눴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문과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스 카메라 앞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사람들부터가 달랐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들과는 정반대였어요. 뉴스가 끝난 후 동료들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친절했어요? 과장된 거 아니죠? 카메라가 없으니까 진짜 모습을 본 거 아니에요? 혹시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저희는 정부 출장이 아니라 개인 여행으로 갔어요. 아무도 저희가 기자인 줄 몰랐어요. 그냥 일반 중국 관광객으로 대했는데도 그랬다고요. 그럼 인터넷 댓글들은 뭐예요? 제가 20년간 기자를 했는데 이런 일들을 지어낼 이유가 있겠어요? 진실은 하나예요. 직접 가보시면 알 수 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댓글창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중국 뉴스에서 보는 한국과 너무 다르네요. 앵커님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죠.
인터넷 댓글보다는 직접 경험한 분 말을 믿어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돈 받고 하는 말 아니에요? 며칠 가본 걸로 뭘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런 분들은 직접 가보세요. 며칠이면 충분해요. 답이 나올 거예요. 리펑은 자신의 SNS에 여행 경험을 더 자세히 공유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하루하루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올렸죠. 첫날엔 저도 의심했어요. 혹시 연기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 문화예요. 리펑의 게시물에도 엄청난 반응이 왔어요. 정말 그렇게 친절한가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혹시 관광업계에서 특별히 신경 쓴 거 아니에요? 택시기사, 편의점 직원,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관광업계는 아니잖아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영향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저희는 더 큰 결심을 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정치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로 한중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방송국 회의실에서 기획안을 발표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제목은 진실을 찾아서입니다. 우리가 직접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하고 싶어요. 시청률이 나올까요? 너무 긍정적인 내용이면 재미없을 수도. 간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놀라운 진실이라면 더욱이요. 시청자들이 진짜 원하는 건 선입견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하지만 혹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와 사람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나 궁금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언제 촬영하죠? 일주일 후에 다시 가요. 이번엔 카메라와 함께. 일주일 후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촬영팀과 함께요. 처음엔 걱정했어요. 혹시 카메라가 있으니까 다르게 대할까봐.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금방 사라졌어요. 공항에서부터 촬영을 시작했는데 출입국 직원의 친절한 안내, 택시기사의 자연스러운 중국어 인사.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혹시 카메라 때문에 더 친절하게 대하는 건 아닐까요? 촬영 감독이 물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 관광객처럼 행동하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며칠간의 촬영을 마치고 편집실에서 영상을 보는데 저도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화면 속 한국인들의 표정은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지갑을 찾아주는 카페 직원, 핸드폰을 가져다주는 택시기사, 사탕을 나눠주는 버스기사. 이분들의 표정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도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인터넷 댓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어요. 직접 보는 게 최고네요. 물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을 하며 깨달은 게 있어요. 진실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이라는 건 직접 보기 전까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험은 모든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지금도 저는 계속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진실을 전하고 있어요. 정치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소문이 아닌 진실을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한 곳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진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내일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